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데 일본 여행 가면 백엔스시들 많이 먹었잖아요. 싸고 양으로 뽕 뽑는 곳. 근데 한국 회전초밥집은 한 피스당 1200원에서 1500원 정도 받고, 원래 회전초밥은 한 접시에 두 피스가 국룰인데요. 한국보다 일본이 좀 더 싸다는 느낌이 들어요. 일본에서 제가 가본 초저가 회전초밥집 중에 스시로라는 집이 있는데요. 이게 한국에도 있어요. 저는 오늘 미야사거리에 현대백화점에 왔는데, 원래 전 삼성역에 오크우드 호텔 지하에 있던 그 지점을 다녔었는데, 거기가 문을 닫고 왕십리점에 다녔고, 거기도 문 닫고 이제 여기까지 찾아왔어요. 여기는 제발 문 안 닫았으면 좋겠어요. 아니, 스시로 본사에서 이거 보면 솔직히 나 상 줘야 돼. 할인 쿠폰이라도. 내가 뭐 스토커도 아니고. 여기 내부 디자인, 인테리어 같은 거는 일본이랑 많이 흡사해요. 근데 이 집의 가장 최고의 장점이, 일본에선 굉장히 흔한 거긴 한데 레일에 초밥이 계속 도는 게 아니고 모니터를 이용한 주문 응답형 회전 초밥집이라는 거지. 물론 내가 지금 지어낸 말이고. 이 기기 사용법은 제가 일본에서 갔었던 스시로랑 완전히 똑같아요. 이 첨단 기기와 안 친하신 분들도 당황하지 말고 이 먹고 싶은 거 꾹꾹 눌러 담아 주문하면 돼요. 보통 우리나라 회전 초밥집이 그 만들어진 초밥들이 레일에 쭉 돌아다니고, 예를 들어 내가 연어를 먹고 싶어. 근데 레일에 올라가 있는 게 오래돼 보여. 그러면 새로 주문하기가 눈치가 좀 보이죠. 심지어 레일에 올라가 있는 걸 집어다가 서빙해 주는 것도 있어요. 근데 옛날에 일본에 처음 갔을 때 이런 게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. 이 가파짓이라는 체인도 있는데 거기도 이제 저가스시인데, 그 집은 신칸센 기차가 초밥을 배달을 와요. 이게 너무 신기했었죠.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가파짓이 체인점이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요. 네, 여기 가격대를 보면은 우리나라 회전 초밥집에서 제일 싼 접시는 진짜 먹을 거 없잖아요. 그 노란 접시, 뭐 초새우, 오징어, 뭐 골뱅이, 계란말이, 뭐 그 정도? 근데 스시로는 1,700원에 두 피스인 이 기본 메뉴도 먹을 만한 게 진짜 많아요. 솔직히 1,700원짜리 메뉴만 먹어도 그렇게 아쉽지 않을 정도? 그리고 하루 메뉴도 두 점에 2,900원 붙어 있고, 이 프로모션하는 스페셜 메뉴들도 있는데 이 적절히 섞어서 먹어야죠. 이게 자주 바뀌는 것 같은데 갈 때마다 맨날 똑같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이렇게 초밥 주문을 후다닥 먼저 찍어 놓고 이제 먹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. 간장이 두 종류가 있는데, 왼쪽 간장이 달달한 간장이고 오른쪽이 안 단 간장. 저는 단 거 좋아해서 아마타르로 먹습니다. 이 초밥이나 회, 참치에서 간장이 차지하는 역할이 꽤 큰데 이걸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간장 스페셜 영상 빨리 올려야 되는데. 저는 락교를 진짜 좋아해서 업소용으로 사놓고 먹는데 일본 가면 락교를 안 주죠. 그게 좀 괴로워요. 1,700원짜리 빈토로부터 먹어볼 건데, 빈토로가 뭐예요? 라고 물어보는 사람 많더라고요. 이 빈토로는 민초마구로, 즉 날개다랑어예요. 한국에서 횟감으로 잘 안 먹는 부위죠. 일본에서는 그래도 꽤 흔하게 보였었는데, 뭐 맛은 특별한 맛은 없고, 색깔은 그 메까 속살이나 바시오 같은데 맛은 걔네보단 나아요. 옛날에 오사카에서 완전 현지인들 가는 시장 초밥집을 갔는데 진짜 맛있어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 빈초마구로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. 뭐 싸다고 다 나쁜 건 아니더라 라는 기억이. 이것도 1,700원짜리 참치 속살이고 비가이 속살로 보입니다. 일본 브랜드라 원체 재료 관리나 해동이 매뉴얼화가 잘 돼 있어가지고 언제 먹어도 똑같은 맛이에요. 뭐 냄새도 안 나고. 이 스시로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메뉴가 이 새우들이에요. 이건 1,700원짜리 단새우고요. 이것도 1,700원짜리 생새우입니다. 가격으로 봤을 때나 색깔이 진짜 아마에비 같진 않고요. 아마도 흰다리 새우를 단새우 모양으로 가공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, 구분은 잘 안 되네요. 이 생새우는 백미새우인가? 우리나라 초밥집에서는 이건 많이 볼 수 없고 보통 청미새우를 많이 쓰는데 이게 훨씬 맛있어요. 이것도 1,700원짜리 양파 연어인데, 이날은 연어 퀄리티가 썩 좋은 부위는 아니었어요. 연어가 딱 봐도 맛이 없게 생겼잖아요 이거. 2,900원짜리 가리비입니다. 역시 돈을 조금 더 쓰니까 재료 색깔이 달라지는구만. 더러운 자본주의. 이 기세를 타서 2,900원짜리 다시마 감칠 광어를 먹어볼게요. 맛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요.
근데 이 다시마가 겨드랑이 털도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비주얼이 아니더라고요. 이 다시마 콤부시메라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. 말린 다시마를 하얀 부분 세척도 안 하고 그냥 올리고 안에 들어있는 시소도 안 어울렸어요. 광어는 숙성한 것 같은데 뭐 원체 활어에 익숙해져 있어서 1,700원짜리 게장초밥을 시켰는데요. 뭐 카니미소가 맛이 없을 수가 없죠. 맛이 없으면 이상한 거지. 색깔은 이래도. 색깔은 뭐 뻘도 아니고. 근데 이게 가공식품으로 나오는데 다 맛있어요. 지금 주문하신 메뉴가 도착하고 있습니다. 또 이 한국 사람이 또 이 특산품이라는 말에 또 약한데 저도 그래요. 근데 이 피조개가 뭐 엄청 고급 식재료는 아니에요. 뭐 마트 가면은 싸게 팔고. 이 참다랑어 속살입니다. 2,900원이고요. 확실히 비가이 속살보다 맛이 있긴 하지만 뭐 이 집에서 가성비 메뉴는 아닌 것 같고요. 이게 함박조개라고 하는데 그 마트에서도 볼 수 있는 보통 북방조개라고 하는 가공된 완제품이랑 종자는 같은 건데 이게 크기도 그렇고 맛도 훨씬 낫더라고요. 이 연어알 군함말이인데 연어알이 이렇게 기본만 지켜도 냄새가 안 나는데 이 기본을 안 지키는 집들이 생선 썩은 내 나는 연어알을 올려주더라고. 그런 집 중에 특급 호텔도 있었고요. 이 프로모션하는 오징어인데 평범한 맛이었습니다. 가끔 이런 저가 스시집에도 한치나 갑오징어를 쓰는데 그런 건 진짜 맛있거든요. 이 낫또랑 참치가 상당히 어울려요. 이 참치집에서 대막기로 만들어서 한번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낫또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서 저도 싫어했었는데 전 청국장도 안 먹거든요. 근데 예전에 일본에서 아침밥이 나왔는데 낫또더라고요. 뭐 어쩔 수 없이 밥에 비벼서 먹었는데 이게 먹을만 하더라고요. 이 내가 주문한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예산에 맞춰서 얼마나 더 먹을지 계산하기도 편하고요. 이곳 스시는 사실 제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기계밥에다가 네타를 올리는 방식이에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대로 된 스시를 드시려면 다른 집을 가시고요. 뭐 예를 들면 이거는 김밥천국에서 한식을 먹으러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. 여긴 그냥 양으로 조지는 곳입니다. 40피스 먹고 41,400원 나왔으면 말 다 했죠. 그래도 전 가끔 여기 와서 일본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을 달래고 있어요. 여기보다 예산을 좀 더 쓰실 수 있으면은 같은 스시 가시면 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스시로 모니터에 나오는 만화인데 같이 보시죠.